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 5,000명 돌파 거기에서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Q&A를 받아서 이제 아마 선정을 좀 저희가 했어요. 근데 뭐 많이는 안 하셔서 아마 다 갈 겁니다. 선물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좀 추려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베놈님. 베놈. 베놈은 독사인가요? 예. 질문은 혹시 해당 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정신과를 가고 싶었어요. 정신과. 지금도 환자분들 얘기하시는 거 제가 다 웬만하면 다 들어드립니다. 컷하고 막 빨리 나가라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프로이드와 융의 책을 읽으면서 정신과를 해서 내가 사람들을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리라 이제 그런 목표로 의대를 사실 들어갔는데 학생 때 정신과를 이제 실습을 했는데 제가 알던 정신과는 그건 이제 옛날의 정신과 무슨 심리 분석하고 무슨 행동 치료하고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의대보다는 이제 심리학과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봤던 정신과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 뭐 전기 치료,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던 그런 정신과랑 다르고 내가 이제 계획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워낙 스포츠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내과보다는 외과 계열이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학생 때 실습을 하고 인턴을 돌면서 정형외과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 그냥 뭔가 결과가 딱 눈에 좀 보이거든요. 뭐 생명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스트레스도 조금 좀 적기도 하지만 뭔가 부러진 거 붙여주고 찢어진 거 꿰매주고 뭐 잘라진 거 연결해주고 뭐 그러면 바로 좋아지는 게 눈에 좀 바로바로 보이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주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어떤 보람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가게 됐고 또 하나는 와이프가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죠. 와이프가 어떤 과가 외과 중에서 술을 제일 안 먹어. 그래서 글쎄 나는 원래 신경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식 뭐 그런 거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면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술도 엄청 먹어야 돼 그랬더니 술 제일 안 먹는 대로 그래서 그럼 정형외과 같은데 그럼 거기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정형외과 쪽을 뭐 좀 더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형외과 상당히 좀 매력적인 과고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진료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머리에서 배하고 사람 몸에서 머리하고 배 빼면은 팔다리, 허리, 어깨, 무릎, 발목, 허리가 뭐 다 나머지 다 정형외과가 보잖아요. 그래서 신경, 근육, 뼈, 뭐 혈관 등등 다 보기 때문에 진료 영역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저희가 뭐 선택한 거를 지금도 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뭐 적성에도 뭐 잘 맞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번 취준생 코비 분이 이제 질문하셨어요. 입원 당시 운동선수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원장님께 수술 혹은 치료받고 이후 부상 전보다 기량이 만개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일단 뭐 저는 이제 운동선수들 수술하고 치료 많이 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대략 한 30% 정도는 운동선수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따로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다른 병원들처럼 이렇게 막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내세우진 않아가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한 개원하고 지금 한 6년 반 됐고 한 대략 한 5년 반 정도는 선수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적지 않게 봤고 실제로 이제 부상 많이 당하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치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게 이제 농구하고 유도는 아마 제가 유도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료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구 쪽도 꽤 좀 치료를 좀 많이 좀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야구, 축구 등등등도 있었고 쇼트트랙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육상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아름아름 좀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선수 중에는 이거는 아마 삐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니까 선수나 내지는 이제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한테 뭐 수술을 하기도 했었고 종종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 전보다는 많이 좀 기량이 좀 좋아지고 일단은 치료하고 나서 이제 덜 아프니까 훨씬 더 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 씨름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희와 치료하고 장사도 좀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친구들 물론 이제 프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식이잖아요.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가서 이제 가는데 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열심히 좀 치료해서 일단 대학까지 좀 잘 보내놓고 대학 때부터는 자기의 관리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되게 부모님, 코치들의 어떤 관심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때부터 프로 가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심에 따라서 자기 관리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 대학 때부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 선수들을 잘 치료해서 대학 좀 좋은데 잘 보내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프로 가가지고 열심히 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보람이 좀 있죠. 그런 친구들 말고 하여튼 여러 뭐 국가대표들도 여러 좀 있고요. 격투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치료를 뭐 저도 적잖게 해가지고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네요. 제가 1년에 수술을 대략 한 900개에서 1000개 가까이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이제 운동선수들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안타까운 케이스도 중간에 하다가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그만둔 친구들도 참 안타깝게도 분명히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친구들도 경험을 살려서 뭐 이렇게 물리치료학과를 간다든지 뭐 등등등의 어떤 또 자기 길은 또 잘 찾아가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부민이라는 분이 질문 주셨어요. 예, 보통 OS 선생님들 보면 각자 세부 전문 무릎, 발목, 견주관절, 척추 등등으로 크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걸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펠로우 안 거치시고 바로 필드로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고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발목, 팔꿈치 다 수술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세부 전문의도 아닌데 다 그렇게 두루 섭렵하는 선생님이 잘 없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자부심, 자신감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요 질문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별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정형외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펠로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7년에 레전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진해의 해군 군의관으로 3년 복무를 했어요. 원래 저는 척추를 좀 하고 싶었어요. 척추 쪽에 관심이 좀 꽤 있어가지고 왠지 척추하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척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군의관 갈 때 이제 둘째까지 있었고 둘째까지 내년에 이제 군의관 제대하고 이제 척추 펠로우를 들어와서 내가 교수를 하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대하기 전에 이제 셋째가 생겼어요. 제가 애가 넷인데 그때 이제 군의관 제대할 때쯤에서 셋째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올 때가 됐어요. 야 이거 이 셋째까지 있는 상태에서 펠로 하면 이게 쉽지 않겠는데 굶어 죽겠다. 그다음에 교수해가지고 그걸 거 가지고 애들 먹이고 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하다 보니 에이 그래 그냥 일단은 빨리 나와서 최대한 좀 갈고 닦아서 강호의 고수가 되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의관 제대 후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진해 근처 김해에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봉지기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김해에는 대학병원이 없어요. 무슨 뭐 어디 부속 뭐 이렇게 자매 결혼으로 하는 데는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김해 큰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은근강병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뭐 저도 군의관 물론 군의관 할 때도 저는 수술을 했었어요. 군의관 때 오히려 되게 웃겼던 게 제가 그때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했었거든요.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의 오주환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세계 중에 어깨 대가신데 제가 1년차 때 이제 같이 처음 발령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이제 저를 시키시면서 환자의 피지컬 리그잼도 좀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깨 관절경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 할 때 2008년도 9년도 그때는 그 마산 창원 진해 쪽에 어깨 관절 내시경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군병원에 있는데도 오히려 어깨가 아프고 관절 내시경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관절 내시경을 해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손가락 부러진 거 간단한 거 지금 생각하면 뭐 관절 내시경 어깨 관절 내시경 훨씬 더 어려운 건데 그런 건 오히려 나가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웃겼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김해 종합병원 취직을 했고 거기 이제 갔더니 제 선배님이 계셨어요. 거기 이제 정형외과 선배님은 아니고 일반외과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다 한 트레이닝 한 3년 2년 3년 선배셨어요. 제 레전트 때 같이 그
예전부터 9년째 하셨으니까 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암 수술을 그 외과 혼자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시스트하는 그런 직원 데리고 간호사들이랑 무슨 대장암 수술, 위암 수술, 간암 수술까지.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아니 이런 급의 병원에서 저런 수술들을 다 하다니.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처음에는 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빨리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선배님이 계신 걸 보고 충격을 좀 받고 저도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래, 다 해보자. 저 선배님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있나? 김해에는 이제 공장들이 꽤 있어요. 작은 공장들이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작은 공장들이 있어서 손가락 환자 이렇게 손가락 절단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종합병원 제가 취직했던데 신경외과 선생님이 머리만 하시던 분이라 척추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척추를 좀 좋아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척추하고 그다음에 어깨 내시경 할 수 있으니까 어깨 내시경 하고 손가락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때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나한테 오는 환자들은 환자분이 원하지 않는 이상 내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제 그거를 제가 저의 원칙으로 삼고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되게 쫄리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이렇게 이 모든 그런 응급 케이스들인지 거기 이제 종합병원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응급 환자들도 있었고 큰 골절들, 뭐 외상 등등도 있었고 뭐 질병들도 있었지만 저도 거기서 손가락 접합, 수지 접합도 하고 그다음에 척추도 이제 기구 들여다놓고 이제 디스크 수술하고 무슨 유압술하고 목 수술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회에서는 척추를 하는 그런 서전으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적이 좀 있었죠. 일단 그 큰 병원에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서포트가 됐기 때문에 큰 수술들을 많이 했어요. 겁 없이. 물론 뭐 그때 옆에서 뭐 도와주기도 했고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어요. 한 2010년에 취직을 했다. 2011년 말 12년 초에 이제 서울로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봉직 생활을 접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예손병원이라고 부천에 지금도 있지만 수지 접합으로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선배님들 계시는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거긴 척추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절 파트로 취직을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세 명이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천안의 대정병원, 서울 대정병원이 천안에 이제 유명한 또 정형외과 병원을 만드신 박누포 선생님과 지금 평촌 나우병원에 있는 박종현 원장과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수술했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어깨 내시경하고 무릎 수술을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그때는 어깨를 훨씬 많이 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어깨를 뭐 많이 할 때는 뭐 한 30개씩도 하고 그랬으니까 1년에 뭐 거의 한 200~300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어깨. 뭐 물론 이제 무릎도 꽤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무릎보다는 어깨를 더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라.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허리 아파서 어깨를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어깨는 뭐 그때 거의 뭐 마스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제 기술의 끝까지는 다 갔었을 것 같고 3년 동안 하여튼 무릎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1년 정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다가 개업 준비를 하고 2016년부터 이제 여기서 개업을 해서 진료를 하죠. 근데 올바른 서울병원 개원해가지고 또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운동선수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재활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종목들의 선수들을 보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다른 큰 수술들이 이제 경험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쌓여서 처음에 운동선수 수술할 때 되게 부담이 돼요. 뭐 지금도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의사가 수술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됐지만 뭐 그래도 당연히 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운동선수들 많이 치료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잘했을 거 아니잖아요. 모든 대학병원의 명의라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명의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열심히 도전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면서 이제 명의의 반열로 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저나 그 선생님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달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느냐 그 중간에서 포기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때부터 이제 운동선수들을 받아서 제가 직접 수술하고 치료하고 비수술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이제 그렇죠. 근데 특히나 유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제가 치료를 했는데 물론 지금 제가 대한유도협회 의무분과위원장이기도 하고 초중고연맹 의무분과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유도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다쳐요. 이게
그 관절기를 많이 쓰잖아요. 꺾기. 뭐 요새 격투기들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뭐 암바 같은 거, 업어치기 등등등. 팔꿈치 많이 다치고요, 무릎 많이 다치고 허리도 뭐 종종 다치긴 하는데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어깨, 팔꿈치, 무릎. 뭐 물론 손가락도 무지하게 다쳐요. 이게 이 도복을 잡기 때문에. 그 친구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급별로 정말 이렇게 체급이 작은 체급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려워요. 이 되게 깊어. 근육이 너무 커. 체급이 높은 이제 중량급으로 가면 이제 너무 깊어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선수들하고는 일반인들하고 선수 수술은 차원이 달라.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깊고 이게 스페이스가 안 나와요. 그거 스페이스 확보하는 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근육도 되게 크고 단단하고 인대 자체도 되게 좀 두꺼운 경우도 많고 희한한 손상도 많아요. 교과서에서도 못 봤던 거. 야, 이렇게도 다치나? 이런 손상도 있었나? 찾아보면 어디 케이스 리포트가 뭐 그런 수준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수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한 번 하면 쉬운 거 100개 한 거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이 쌓여요. 경험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 수술은 상대적으로 되게 좀 쉬워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이제 손가락부터 뭐 등등등 다 하니까 이게 각 수술마다 각 분야마다 쓰는 기술이 달라요. 정형외과 수술이라고 다 똑같은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손재주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는 골절 같은 그런 외상이 정말 손재주가 많이 필요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뭐 관절 내시경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봐서는 어깨가 최고로 좀 이렇게 좋은 것 같고요. 어깨를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하면 다른 관절의 관절경들은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고관절 관절경, 그거는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고관절 관절경은 저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대부분 다 어깨에서의 나오는 그런 그 테크닉을 가지고 다 응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골절에서의 어떤 그런 그 기본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좀 쌓이면 임기응변이 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을 치료했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어깨를 좀 많이 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이면 한 분야를 쭉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고수가 되는데, 여러 분야를 충분히 두루 넓게 대신에 충분한 케이스를 쌓아서 융합을 하면 또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상당히 좀 커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만큼의 케이스가 받쳐줘야 되고 그만큼의 어떤 그 노하우가 쌓여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제가 종합병원에서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병원에서도 무릎 어깨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운동선수 수술도 많이 했고, 이제 그게 이제 10년이 넘게 쌓이다 보니 이제 다양하게 두루두루, 그렇지만 꼭 한 분야를 하시는 분보다 제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충분히 이제 더욱더 이제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좀 많이 멀었어요. 고수가 되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그 장점이 좀 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계속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그만큼 좀 많이 좀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수술 많을 때 한 달에 한 100개 이상 하고, 뭐 적을 때도 한 7, 80개는 하는데, 그 정도면 아마 보통 평균적인 그런 일반적인 정형외과 의사들이 한 3배 내지는 많게는 한 4배 그 정도쯤의 수술 케이스일 것 같아요. 조금 힘은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발전에는 엄청난 도움이 좀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